원장님, 혹시 영상 주제 추천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외모와 자존감, 외모와 인간관계라는 주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외모는 체형, 키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성형외과에 계셨고 수술한 환자의 성격이나 자존감의 변화 등도 직접 보셨기에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주제였거든요. 성형수술에 몰빵하지 마라는 영상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주제와 약간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한번 영상 주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쁜 누군가는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신체 이형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외형을 가졌지만 자살로 생을 마감하신 여러 연예인분도 가끔 TV에 나오고요. 반면에 평균 미달임에도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실 저와 제 동기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애, 잘생기고 키 큰 남자는 인간관계도 정말 쉽게 하고 저와 인생관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외모가 평균 이하인 사람은 연인관계는커녕 대인관계에도 타격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운동을 해서 몸을 키운 거고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170 중반에 57, 58kg 정도 나가는 왜소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내가 운동을 해서 덩치가 커지고 근육이 생겼기에 과거에 비해 인간관계가 편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몸도 좋고 얼굴도 멀끔한데 불구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있고 키도 작고 왜소한데도 인간관계도 더 잘하고 연애도 잘하는 학생도 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수록 어쩌면 외모는 단지 인간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가치가 아닌 부가가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민감한 주제이기에 외모와 인간관계의 상관성을 직접적으로 다룬 영상이 유튜브에 잘 없더라고요. 그저 키장남의 특징, 뚱뚱한 여자의 특징, 못생긴 사람의 특징 등 이런 식으로 놀리는 듯한 영상만 난무하더라고요. 단순히 일반화의 오류인지 또 다른 하나의 진리에 가까운 명제가 존재하는 건지 현실적인 원장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기 조금 껄끄러운 내용이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방송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분명히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치트키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말 좀 그럴지도 모르지만 맥도날드를 갔어. 맥도날드를 갔는데 주문한 카운터가 2개야. 근데 알바생이 2명이 있는데 이쪽 아이가 이쁘고 이쪽 아이가 조금 못생겼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주문을 더 많이 받을까요? 이거 심리학과 무슨 거기 그런 거에서 본 건데요. 예쁜 사람한테 주문을 더 많이 가게 돼 있어요. 그쪽 줄이 더 길어요. 치트키죠. 엄연히. 제가 이거 솔직히 내가 회원 전용 영상에다가 한번 말하려고 했던 거가 있는데 예전에 그 댓글에 원장님 그 십몇 년 전에 원장님 예전 병원에서 코 수술 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광대 수술을 하고 지금 광대 재수술 2번이나 하고 광대가 지금 괜찮은지 너무 걱정이 돼요. 뭐 이렇게 댓글 달으셨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병원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12년 됐더라고요. 12년. 12년 된 환자의 사진을 보니까 옛날 얼굴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그땐 애기였고. 근데 그분이 그 후에 그러니까 저한테 코 수술을 받고 그 이후에 광대 수술 이마 거상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셨는데 광대 수술을 하고 그 후에 막 이렇게 어느 병원에서 뭐 했다 어느 병원에서 뭐 했다 이렇게 적은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성형외과 원장님 중에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훈남. 근데 다 그 병원에 갔더라고요. 훈남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경우더라고요. 아주 제가 환자한테 그랬어요. 의사 고를 때 의사 인물 보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잘생기면 좋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순간 그러면은 윤곽수술 코 수술을 나한테 받고 윤곽수술 딴 데서 받은 거는 내 인물이 모질라서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못생겨서 더 잘생기고 멋진 사람을 찾아서 뼈 수술을 하러 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나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되죠?
아니, 그, 잘생긴 사람만 쫓아다닌다고 그래놓고서는 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문의 일패를 당했다는 기분이 든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제 친한 성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병원을 조금 크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 원장님을 뽑는데 그 친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요? 뭐 수술을 어느 정도 하고 뭐 학교 어디 나왔고 뭐 할 줄 알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으로 그 친구는 페이 원장님을 뽑을 때 인물을 봅니다. 여자 선생님을 뽑을 거면 이쁜 선생님을 뽑습니다. 좀 웃기지 않나요? 그래서 왜? 그게 도움이 돼? 제가 그러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형, 실력으로 판단받는 의사들은 상관없는데 마케팅을 해야 되는 마케팅을 해서 뭐 바비톡이니 이런 뭐 강남 언니니 뭐 이런 데에서 광고를 해서 이렇게 환자를 유입을 좀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원장이 잘생겨야 돼. 페이 원장님 잘생겨야지 환자가 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얘기 아니죠.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도 제가 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외모가 그런 치트키는 임에는 틀림없다. 근데 제가 수술을 하면서 그 오랫동안 봤던 정말 예쁜 친구들이 있거든요. 벌써 그 친구들 본 지가 한 15년? 15년 정도 됐네요. 모델 일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룹. 22살인가 3살 때 제가 그 친구들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수술을 받고, 뭐, 마음에 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다 데리고 온 애들 한 6명이 되게 예뻤어요. 뭐, 모델이니까, 뭐, 키도 적당히 크고, 뭐, 몸매도 좋고, 예쁘고, 거기다가 또 말도 되게 예쁘게 하고, 저 이런 경험이 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환자가 깰 때, 막 이제,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잘 졸려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전신마취 딱 깨고 나서, 환자분 정신 들어요? 제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 예쁘다는 모델 환자 애가 딱 깨더니, 네, 원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난 살면서 그런 경험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6명의 그 예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뻤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모델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경쟁이 붙고 그 그룹 말고 다른 그룹하고도 막 경쟁이 붙더라고요. 2명은 제가 뭐 주변에서 원장님 뭐 하면은 어때요? 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러 오잖아요. 어떤 친구가 뭐 했는데 나도 그거 하면 어떨까요? 이런 거 물어보러 오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니야 너는 그거 안 어울릴 것 같아. 나는 그거 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그 말 듣고 안 하는 친구 2명이 있었고요. 2명은요 하지 말라면 딴 데 가서 하고 와요. 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어떡해요 이거 죄송해요 하지 말랬는데 또 그 병원 갔더니 한번 괜찮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나 망한 것 같아 어떡해요 선생님 이러고 찡찡거리는 아이 2명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명은 그냥 저한테 수술 받고 모든 걸 멈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6명을 15년 동안 계속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와서 찡찡대던 2명은요 지금도 검색하면은 나오는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뭐 나름 인플루언서예요. 근데 얼굴을 보면 옛날에 제가 예뻐했던 그 얼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괴삘이 너무 나요. 그래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2명은 시집가서 애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기 데리고 와서 저한테 원장님 나이 드니까 이제 뭐 해야 되나 봐.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울사량 같은 거나 하면서 지내. 뭐 이러면서 그냥 경과 주고받는 그런 친구들 2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지금 어디 있는지 뭐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된 2명의 친구들은 지금 보면 저는 굉장히 씁쓸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들은 얘기로는 되게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한대요. 우울증도 심하게 와서 병원도 계속 다니고 있고
뭐 한동안은 한 1년 동안은 뭐 대인기피증 생겨가지고 집에만 있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모가 출중하면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치트키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모습이 행복을 결정하진 않아요. 이런 말 좀 재수없다고 하실 수도 있고, 너무 도사님 같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을 그냥 말씀드리면,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신 회장님 사무실에 제가 놀러 간 적이 있거든요. 저를 되게 예뻐해 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뵈러 갔는데 책상 위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저 뭐예요? 그랬더니 아, 저거 다 소송 서류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뭔 소송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랬더니 야, 내가 하는 일이 소송이 다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분쟁이 생기시나 봐요. 돈이 금액이 워낙에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1년에 법원을 8번을 가신대요. 재판이 일주일에 2개씩은 벌어지고. 그리고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지고 하면서 막 속송하고 막 그러시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 부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랬어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다고 돈이 너무 없이 살면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아, 이 적당한 선의 사람들이 적당히 가지고, 적당히 생기고,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손가락질 안 할 정도로 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행복하구나. 돈도 마찬가지로 아주 없는 것도 괴롭지만, 너무 많은 것도 결코 좋은 것 같진 않더라. 그리고 예쁜 것도 너무 예쁘면 주변에서 가만 안 놔둬서 본인 자체가 굉장히 외로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적당히 생겼고 사람 좋게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치트키면 분명해요. 외모가. 하지만 행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이냐 행복이냐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저는 행복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생기고 예쁘고 뭐 이러면 사회생활하기에 처음 도입 단계에서는 조금 쉬울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분야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는 거는 결국은 외모가 아니라 내 실력이고 내 노력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너무 외모에 몰빵하지 마시라. 하지만 너무 내가 그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작은 성형수술 하나로 자신감이 만빵이 돼가지고 막 표정도 달라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는 거는 찬성이나 이걸 통해서 내가 모든 걸 이루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뭐 시간 되면 제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